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기십시오 사회자 민재용입니다. 오늘은 법률이 아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영화 제목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영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아시죠? 2023년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전 세계 4위에 올라와 있는 주제와도 걸맞는 핵폭탄급 영화입니다. 바로 오펜하이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남다른 인문학적 해안을 가지고 계시죠? 이기십시오 주인장이신 신동호 변호사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영화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가이시자 평론가이신데요, 이승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가님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영화 얘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영화 소개하는 책 쓰고 칼럼 쓰고 있고요. 이번에 영화 산업을 다루는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2주 뒤에 출간되니까 그 책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오늘은 오펜하이머로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2주 있다가 책이 발간된다고요? 네. 아, 제목이 다시 한번.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아,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대한민국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핵폭탄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오펜하이머도 8월 15일 개봉을 했는데요, 흥행과 관련해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펜하이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간략하게 영화를 보신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동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거의 대부분 저는 본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고, 기대에 맞게 너무 영화가 인상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전작들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네.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약 40여만의 영국군 연합군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에 관한 영화였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번에 만든 오펜하이머는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 후속작으로 이 작품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작가님 얘기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역시 논란은 논란이구나. 명불허전이었고요. 네, 저는 놀란 감독의 전작들을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고, 이번에도 개봉하기 전부터 이 영화는 굉장히 글로벌한 히트를 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던 것만큼 지금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고, 이 영화를 저는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 한 줄로 소개하는 게 나와요. 에너지와 역설의 세계. 에너지와 역설의 세계인 양자 물리학을 인간 법칙과 합치시키는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놀란 감독이 정말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건 맞으세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물리학의 이론을 많이 담고 있고, 본인이 그 물리학의 교수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문과생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 과학 얘기가 나오면 일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지만,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원리를 전부 이해하고 이 영화를 보면 얼마나 이 영화가 더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에너지와 역설의 세계라고 하는 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소개가,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인간이 한 우주이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충돌하고 모여있다가 충돌하고 이러고, 모순과 역설이 인간 세상에 다 있죠. 자연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완벽히 일치시킨 가장 완벽한 영화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또 아쉽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단 하나 이렇게 아쉬웠다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력이 좀 귀여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하 장편 소설은 인물이 많아서 인물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읽지 못하는 그런 큐티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나온다, 저 같은 기억력의 소유자는 조금 한 두세 번 봐야 이해가 된다, 이런, 네, 이런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문과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리학을 간결하게 표현해 주신 게 약간 놀라웠습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논란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네. 보충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스트로스 제독과 오펜하이머의 두 가지 청문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증언들, 누가 더 배신을 때리고 누가 내 편이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부제가 뭐냐면 오펜하이머의 트라이엄프, 승리와 트레저디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라이엄프는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고 그게 완벽하게 이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지는 걸로 절정을 이뤘고 나머지는 역사에 대한 평가,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오펜하이머의 트레저디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시간이 허락됐다면 풍부하게 담아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겠는데요. 사회자님의 영화를 보셨죠? 네, 저도 봤어요. 네, 영화 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아이가 먼저 봤는데요.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저는 신문에서 그 등장인물의 간단한 에피소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요약을 한 거리인데 그걸 보고 갔더니 사실은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졸지 않고 코 고는 소리도 나고 해서 실수도 나오고 영화장 분위기가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이 너무 잘 돼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고 조금 이해가 됐었고 사실은 테넷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물리학이나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부해 본 적도 없어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 내용도 너무 좀 와닿았고 또 저희랑도 또 일본이랑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고 봤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평점을 매기라고 하면 10점 만점에 저는 9.8 정도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는 아주 훌륭하게 봤습니다. 자제분이 몇 학년? 아 지금 고2입니다. 아, 고2요? 이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렇고 되게 조금 이슈가 많이 돼서 또 이제 이게 8월 15일 날 개봉을 했잖아요. 네. 또 시기도 맞고 해서 근데 준비를 안 하고 보면 전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 영화를 보셔야겠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은 간단한 저희 영상의 1, 2편의 내용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거와 기사를 약간 좀 찾아보고 보시면 훨씬 더 맛깔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말씀 듣고 저도 저희 아이가 얘기한 내용이 떠올랐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아, 네. 같이 아들하고 봤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거를 파시즘이나 메카시즘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단순히 공산당의 이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력이 왜 문제가 되는지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공산주의도 나오고 메카시즘도 나와서 그 시대 1930, 40년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보면 훨씬 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제 시청하고 계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찾아보고 보시면 훨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